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해임. 이게 지금 해프닝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를 보면 트럼프가 또 다른 말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는 사임을 원한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그럴 계획 없다고 해놓고요. 이 이슈가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좀 이따가 저희 일발장전에서도 정말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지, 해임한다면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분석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ASML 실적 발표 또 그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일발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매니저. 네. 그러게요. 지금 뭐 계속 외신은 이제 파월 의장 해임 해프닝 뭐 아니다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린 갈 길 가야죠. 이런 와중에도 네. 좀 이제 확실한 좀 개별 모멘텀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좋아요. 기업을 들고 왔고요. 간밤에 이제 서클 인터넷도 거의 20%에 가까운 맞습니다. 폭등세가 연출됐던 게 실제로 지금 이제 지니어스 법안과 또 클래리티 법안 또 그리고 CBDC 관련된 발행을 저지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법안들을 논의하는 그 표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HN KCP라는 기업을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는데 우리나라 국내 1위의 피지사 전자지급결제 대행 관련해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신용카드 이제 피지 국내 1등 기업이다. 국내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NHN 페이코고요. 그래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종 이제 기업의 맞춤형 또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고객사가 뭐 쿠팡 그리고 네이버 뭐 국내 가맹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기준으로 피지 거래의 기준 시장 점유율 26.1%로 그냥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 100여 개가 넘는 NHN 그룹 계열사 내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이제 법안 관련해서 어제 아침에 이제 부결 소식이 나와주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약간은 흔들렸는데 트럼프가 그 반대를 했던 이제 하원 의원 11명이 백악관 집무실에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찬성표를 던지기로 합의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부결된 게 아니라 표결로 가는 절차가 이제 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빠른 속도로 지난번에 BBB 법안 통과처럼 결국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또 클래리티 법안 또 그리고 CBDC 관련된 발행을 막는 법안 요 세 가지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물론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노이즈는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권안으로 완벽하게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유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서 그리고 NHN, KCP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크게 발행과 유통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통 쪽이 초반에는 수혜 가동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진짜 진또배기 또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지금 현 기준으로 11종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상표권을 좀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수십만 개의 가맹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자결제 사업자의 이제 특성상 직접 유통까지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좀 테마성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NHN KCP 같은 경우는 경쟁사 영업이익을 좀 비교한다고 했을 때 보통 약 10억에서 한 130억에 준한다면은 결국 NHN KCP 같은 경우는 438억으로 경쟁사 또 결제 시스템 기업들 대비해서 또 핀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실적을 낳아주고 있는 상태고 뭐 펀더멘털을 보나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나 실적을 보나 지금 현 구간이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입법화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또 실제로 이제 많은 그 만여 개 수십만 개의 어떤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NHN KCP의 또 이제 유통 부분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지배력과 그리고 어떤 성장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표결이 완료가 되고 또 실제로 다음 주쯤엔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법안 관련된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국내에서 신용카드 피지 1등 기업인 NHN KCP가 2차 시세 분출은 충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NHN KCP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일발이 NHN KCP,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지사라고 네. 하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설렁탕 집에서 긁었을 때 바로 이 설렁탕 집에서 신용카드한테 돈을 주지를 않고 중간에 그 결제 대행하는 그런 네. 곳인데 준호 매니저 뭐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카드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좀 힘들 수가 네. 있어도 결제 대행은 똑같이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대행을 한다. 뭐 결제 이런 대행. 이야기가 있어요. 네, 유통 예, 쪽에서는 유통은? 결제 대행 쪽은 이제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고 또 이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애플 같은 미국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특히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화의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초반에는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대행 수수료를 결제 대행 네. 수수료를 받고 있는 또 NHN KCP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수십만 개의 또 이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모태가 이제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중심으로 결국에 다시 한번 네이버, 네카오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선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결제 대행 업체 그리고 또 이제 피지사 1등 기업인 NHN KCP가 초반에는 좀 강력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난달에 11개죠.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상표권을 또 출원했어요. 네, 출원을 맞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적 해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들썩거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이체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적적인 부분만 봐도 지금 현재 어떤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미 지금 거의 한 7분의 1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주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일 종가였던 15,920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9,100원 라인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네. 라인대는 13,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NHN KCP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주가를 좀 보니까 네.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12%. 12%. 네. 그래서 지금 한 16,500원 미만, 그러니까 17,000원 미만에서 일단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11% 정도 반등 네.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한 17,000원 미만 또는 16,500원 미만에서 일단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이더리움 코인 자체도 급등하니까 우리 기술 투자 또 헥터 파이낸셜 싹 다 이제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반응하고 있다는 점들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는 ASML로 가야 되겠고요. 영민 매니저. 네. 이 조화도 진짜 좋았잖아요. 네. 77억 유로 매출 발표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CEO는 왜 이렇게 이 앓는 소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 ASML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게 예. 공급망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고 ASML은 뭐 전 세계 유일의 장비죠. EUV 이제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나홀로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내년도 이번에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네.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CEO의 이제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무래도 HBM 쪽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노광 장비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 TSMC 같은 이제 파운드리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가 얼마나 이제 공격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CEO의 말 그대로 이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냥 앓는 소리. 작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올해 실적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ASML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뭐 비슷한 앓는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소부장 종목들이 ASML 주가 이제 빠져서 흔들린다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미국의 장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테리얼 좀 이런 기업들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선단 공정에 이제 EUV 노광 공정, 노광 장비를 이제 만드는 ASML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니까 뭐 개별 이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때 결국은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가 또 더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TSMC 같은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내년도에 이제 캐펙스를 얼마나 좀 늘려잡느냐, 네. 빅그로스는 또 얼마나 또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명확한 이제 의견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TSMC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면 저는 뭐 ASMR조차도 내년 실적이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네. 삼성은 또 이나노 공정 또 먼저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노광 장비는 또 뭐 수십 대씩 또 도입을 아마 내년에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앓는 소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 반도체 품목 관세를 트럼프가 또 매긴다면 네. 어떻게 할까? 그걸 또 이 ASML CEO는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내년 가이던스를 안 좋게 말한 것도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좀 관세로 인한 어떤 네, 이제 리스크로 매길지도 안 매길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은 가이던스를 좋게 발언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달에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관련된 품목 관세를 이제 의약품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지난달에도 그리고 2달 전에도 의약품과 반도체 관련해서 2주 안에 그리고 4주 안에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효 시점 자체가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어떤 이제 유예 기간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결국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AI 시대에 결국 가장 선도하는 기업인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섹터의 어떤 이제 관세 부분은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효 시기가 좀 이제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좀 넉넉하게 기간을 좀 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한다라고 해서 이미 뭐 반도체 섹터랑 이제 의약품 섹터의 어떤 이제 악재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H20을 필두로 한 중국 쪽에 이제 수출 규제도 좀 풀어주고 있다는 네.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제 강도는 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도 관세에 대한 어떤 시장의 내성이 좀 많이 생긴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반도체 섹터 업황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투자 카페 이렇게 가보니까 두 종목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K 증시 또 못된 버릇 나왔다. 하나가 하나마이크론. 뭐 이거 인적 분할은 워낙 많이 됐는데 어제 터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의 유상증자인데 뜨거운데 오늘 저희도 뜨거워요. 김써니님 코난 테크놀로지 난리 났네요. 풀이장 10% 넘게 하락. 디비님 코난은 좋아하는 재료가 많아서 다시 올라는 갈 것 같은데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강완숙님이 영림 매니저님 코난 테크놀로지 유증이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네. 김숙경님도 코난 테크 리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걸 정말 K 증시의 못된 버릇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이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건지요. 프리마켓에서는 10%대 급락 중입니다. 네. 일단 이제 우영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어저께 이제 주주 배정으로 290억 원 정도, 100만 주, 딱 네, 100만, 100만 주 주.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 뭐 시총에 비하면 한 주당 0.08주 정도 이제 주주 배정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10%씩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어제 이제 본장에서 이제 종가가 뭐 한 39,000원, 뭐 4만 원 정도 이제 내외였으니까 네. 이제 발행되는 금액이 29,000원이에요. 네. 이게 약 한 30% 가까이 이제 또 할인 발행돼. 이게 뭐 또 일반 주주 배정은 당연히 한 25%에서 30% 정도는 맞아요. 할인 네. 발행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악재성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저는 어쨌든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타이밍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대표 이제 AI 기업으로 이제 선정되는 걸 이제 앞두고 있는데 물론 코난 테크놀로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이제 만약에 된다면 되고 나서 사실 이제 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뭔가 이제 큰 프로젝트를 또 추진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냥 유증을 하겠다라고 그냥 공시만 띄워놓고 회사에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쓸 건지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뭐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사의 어떤 이제 시장에 좀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가 또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SK텔레콤이 2대 주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벤 유증에 그러면 SK텔레콤은 참여를 하는지, 참여를 하면은 삼자는 뭐 넣지. 얼마 정도 이제 또 인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좀 소통을 좀 잘했다면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는 또 유상증자가 터질 때는 악재지만 이걸 이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딱 바뀌면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는 LS 마린 솔루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펩트론도 그렇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작년에 유증했을 때 주가 급락했다가 지금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조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괘씸죄, 아니 좀 똑바로 유상증자를 할 거면 주주와의 이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했어야 한다. 다만 저는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막 이렇게 막 10%씩 급락할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혹여나 7월 말에 이제 예정되어 있을 뭐 국가대표 AI 기업에 만약에 선정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진 자리에서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이제 타이밍상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뭐 저는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도 좀 나뉘어요. 랜드스카이님은 못된 버릇 맞습니다. 반면에 삼고초려님은 유증 안 할 거면 뭐하러 뭐 기업이 상장합니까? 그런데요, 준호 매니저 이런 질문도 많아요. 우리가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번에 한 이 유증 지금 운영자금 목적으로 290억 주주한테 했다가 실권되면 이제 일반 공모를 한다는. 요게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한데요. 이거를 소송으로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뭐 모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준호 근데 매니저님 사실 이거 자체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법 개정안에서 실제로 이제 경영인들이 가장 좀 반대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에 이제 어떤 유증을 했는데 유증을 하고 투자를 해야 결국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유증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운영과 시설 자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식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자 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집단 이제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경영의 어떤 자율화에 좀 이제 훼손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운영자금 규모 자체가 좀 낮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이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소송이 가도 법원 판결이 맞습니다. 좀 그래서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모호해요. 있고요. 실제로 이제 유증 관련해서도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단순 운영자금이보다는 조금 더 이게 명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향후에는 앞으로 뭐 시설 자금과 어떤 시설 자금에 투자를 했는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최근에는 유증을 발표하고 나서도 오히려 큰 폭으로 좀 시세가 첫날은 좀 흔들리지만 오히려 서서히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대규모 유증한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더블, 뭐 3배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앞으로는 그 유증을 했을 때 유증의 목적이 단순 운영 목적이 아니라 뭔가 좀 이제 세부적인 또 시설 자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어떤 부분으로 정확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재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유증이 단순히 악재가 아니라 최근에는 또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무조건 예전에는 유증이면 악재라고 받아들였지만 요즘에는 유증한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히 확인하고 첫날은 약간 수급적인 요인으로 노이즈가 나와도 오히려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생성형 AI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부득이하게 유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들 계속 올라옵니다. 급등주 상투잡기님은 SK텔레콤에게 삼자 배정을 했어야죠. 또 해주셨고 김선희님 시설 투자를 위한 유증이면 오케이. 하지만 운영자금으로 유증은 노 이렇게 또 해주셨고 햇세라님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불시에 뒤통수 공격 너무해요. 그렇죠. 이제 5대 국가대표가 나오고 여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좀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코난 테크놀로지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가야 될 텐데요. 오늘요 아침에 다양한 언론들이 뭐 파월 의장 해임을 부인했다 트럼프가. 그래서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됐는데 영민 매니저 보통 이런 큰 사건을 하려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도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CBS랑 거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었느냐. 네. 보도 내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 번을 좀 미리 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 해임 이거 계속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도? 일단 월가는 파월 의장 해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확실성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제도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빅스 네. 뭐 이 변동성 지수가 막 갑자기 치솟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왈가왈부 또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해임을 안 한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해임과 사임은 분명히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사임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거고 해임은 뭐 말 그대로 자르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자르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해임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사임했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이따가. 얘기를 조금 전에 한 네, 거거든요. 그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 예산국에서도 지금 연준 본부의 리모델링 예산에 인테리어. 대해서 지금 막 네. 트집 잡으면서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아직 임기가 내년 5월까지 남아 있는데 어제도 사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8월 중에 자진해서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게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상당히 좀 피곤하게 파월 의장을 괴롭혀서 나중에는 불명예 퇴진을 할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요게 이제 조금 시끄러운 이제 이슈가 좀 됐다. 근데 뭐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은 안 한다라고 이제 진화를 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파월 의장이 만약에 뭐 사임이든 해임이든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이런 사태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신흥국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만약에 파월 의장이 해임되거나 사임되면은 후임으로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맛에 맞는 인물을 지명을 해서 자리에 앉힐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지금 최소 뭐 3%포인트는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렇다라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친다라고 해서 그 또 파월 의장의 후임 자체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진짜 뭐 3%포인트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거든요. 뭐 연준 의장 혼자 금리를 또 인하를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장 자체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되짚어 보면 파월 의장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앉힌 했죠. 인물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뭐 미국 증시와 월가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뭐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뭐 나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진짜 흐름을 좀 보면 파월 해임이든 사임이든 보면 주가는 빠졌죠. 달러는 약세가 됐는데 네.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네. 단기물은 1년물 이하는 급락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어제 맞습니다. 작전했지만 지금 단기채를 팔아먹고 싶어서 안달인데 맞습니다. 급락. 장기물은 급등. 그러면 추노 매니저, 미국은 네. 트럼프 뜻대로 뭐 주식 무너지고 뭐 달러 약세 된다고 쳐도 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하나가 네. 맞습니다. 타임이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쁠 건 없는데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뭐 달러 약사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굉장히 네. 좀 강한 모습을 그랬으니까.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이제 사임과 지금 이제 해임 관련해서 네. 굉장히 지금 예전부터 은근슬쩍 계속 언급이 네. 나오기도 했었고 또 특히 공화당 소속의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인 지금 이제 안나 폴리나 루나라는 네. 인물이 즉 X를 통해서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지금 이제 파월이 해임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99% 확신한다. 그래서 해임은 임박했다라는 이게 계속 주장을 나오네요.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어저께 장중에도 큰 폭의 좀 흔들림이 네, 있긴 있었죠. 했었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계속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백악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연준의 지금 이제 건물 리모델링 보수 비용이 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이상 들었다라는 거는 뭐 베르샤 궁전을 건축했던 그 비용만큼 드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기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좀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8월 정도에는 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거의 뭐 관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압박과 뭐 그리고 CNBC와 짰는지 안 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좀 높여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이제 호재로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 사임을 하던 해임을 하던 정말 트럼프의 뜻대로 결국에 또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코스닥 증시 위주로의 어떤 상승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은 결국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의 어떤 괴리유 자체가 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의 어떤 키 맞추기 일환의 성장 섹터의 어떤 저가 매수가 또 강하게 또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종목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요. 간밤에 여기에서 1,396원까지 환율이 급등했다가 요 해프닝 터지면서 지금 1,480원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율 떨어지는 거 워낙 강세에 원하고 있죠. 그 점도 초점을 맞추면서 영민 매니저 리뷰를 할 텐데 삼성 SES 리뷰를 할 텐데요. 이게 리뷰도 리뷰지만 뭐 서클에 대한 이거 가상자산 3법도 있지만 오늘 이재용 회장 판결도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다각도로 삼성그룹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서클이 20% 넘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카카오페이나 뭐 LG CNS 같은 종목들은 조금 이제 눌렀습니다만 삼성 SDS는 거꾸로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SDS는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구미에 삼성그룹이 센터. 8조 원 정도 규모로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공장 부지를 SDS가 이제 인수를 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지금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클라우드나 또 삼성그룹의 클라우드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SDS가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의 이제 재판, 3심 이제 선고,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이 사법 리스크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죄를 받아서 환영할 게 아니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이 국민 경제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생명과 물산의 주가 흐름 그리고 SDS도 중요한 게 이재용 회장이 개인 지분이 또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 SDS예요. 지금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 2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지만 이재용 회장이 9%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제 삼성그룹의 가버넌스 이제 지배 구조가 이제 개편이 좀 되고 사실상 지배 구조 이제 지주사 체계가 이제 출범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용 회장은 지배력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뭔가 요긴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재원이 삼성 SDS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어찌 보면 이재용 회장은 삼성 SDS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9만 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됐을 때 이제 가격 정도 수준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SDS가 상장된 게. 근데 10년 전에 상장됐을 당시에 가격도 안 되니까 주가는 아무리 못 가도 한 25만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SDS는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으면 오히려 삼성의 어떤 지배 구조와 이재용 회장의 이제 판결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조금 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뭐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25만 원,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중요하고요. 삼성물산, 생명, 또 삼성 SES 이재용 회장 판결주도 함께 보시고 준호 매니저 그러면서 또 한쪽은 회장님 나오신다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지금 시장은요 엔젤 로보틱스가 오히려 뜨거워요. 엔젤 로보틱스도 해주시면서 로봇도 한번 볼까요?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이제 핵심 기업이고 사실상 이제 LG전자가 2대 주주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도 협력은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 이재용 회장 영향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 지금 6% 정도 반등 나와줘서 안 봤는데 아마 엔젤 로보틱스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 주는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82% 정도 반도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삼성과 협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제 LG전자와의 어떤 협력하고 있고 2대 주주다 보니 결국 이제 삼성향 관련된 모멘텀보다 전반적인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가 확실히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결국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로봇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로봇 섹터에서 최근에 로보티즈도 저 오픈 AI의 올해 안에 뭐 AI 워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큰 폭의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기도 했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로봇 관련된 출시한다라고 했던 게 웨어러블 로봇이었는데 자꾸 지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봇핏을 필두로 한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출시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엔젤 로보틱스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기업들도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쪽, 특히 헬스케어 쪽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에 헬스케어와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다 같이 좀 맞물리면서 결국 삼성만의 웨어러블 로봇도 공식적으로 좀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유독 엔젤 로보틱스가 좀 세게 올라가는 거는 삼성만의 이슈보다는 또 개별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 움직이면은 뭐 SPG나 또 그리고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삼성향 로봇 기업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섹터가 한동안 좀 쉬긴 했는데 결국에 하반기에는 또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결국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인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의 물망에 오르고 삼성의 어떤 공급망 다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엔젤 로보틱스하고 지금 두 종목입니다. 에브리봇이 시세가 좀 좋은데 에브리봇은 아마 이제 자율주행 요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엔젤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는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개별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이제 삼성이라면 레인보우, 네, 그렇죠. 이 휴머노이드 쪽에 더 초점을 또 맞춰 주셨고요. 이 카카오페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솔바랑 카카오페이 리뷰는 이따가 작전 시간에 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이 8월 MSCI 관련해서 기다려주시고 이수페타시스 오늘 리뷰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반도체 기업 중에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하고 이오테크닉스 요 두 종목을 이제 가장 많이 좀 강조를 좀 해드렸고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흔들림 없는 편안함. 계속해서 뭐 사상 최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이수페타시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뭐 유증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갑자기 2차 전지 무슨 장비 회사를 인수한다 그랬다가 또 철회를 하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또 돈을 잘 벌고 있고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를 해서 중국 법인의 캐파를 늘려놓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지금 초호황이 되고 특히 하이엔드급의 이 MLB는 중국 쪽 생산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낮추면서 굉장히 비싸게 좀 팔아먹는 고마진의 지금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증에 대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만 그 재원을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간파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성공적인 유증을 통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중국 법인의 이제 실적 호황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저는 당분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TSMC라든지 오늘 또 TSMC 실적 발표도 있는데 TSMC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4월 초에 꺾였다가 정말 강력하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어제부터 지금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를 매일같이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AI 진영의 이제 하드웨어 종목을 이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의 상단을 계속 조금 열어놓고 또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또 스무스하게 저는 크게 흔들림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뭐 저는 잘하면은 한 2, 3주 안에도 7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워낙 2분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또 강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7만 원 정도
뭐 늦어도 8월 중순 안에 7만 원 정도 가격은 도달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 사실 봤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퍼스텍 그리고 방산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은 실은 프리마켓에서는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좀 리뷰와 함께 해주시고 LIG 넥스원은 이제 아마 8월에 이번에 네. 거의 편입이 확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 퍼스텍부터 가볼까요? 일단 뭐 퍼스텍이 최근에 이제 LIG 넥스원과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한 13% 가까운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분명히 네. 있었고 또 어제 시세가 들어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드론 관련된 이슈, 이제 상무부에서 이제 드론 네 맞습니다 부품 관련된 본격적인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예. 실제로 이제 중국의 어떤 드론을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규제에 나선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반사수혜로 이제 국내 드론 기업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자폭용 드론을 이미 출시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또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이제 국방 기업인 LI 넥스원이라든지 뭐 현대 로텐 같은 국내 대표 방산 기업에도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제 방산 대표 기업으로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드론 쪽에 이제 모멘텀도 굉장히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종전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퍼스텍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남북 간의 어떤 다시 한번 경협주. 경협주로서도 DMZ 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결국 지뢰 제거가 가장 또 1순위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퍼스텍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어제의 어떤 모멘텀은 일단 상무부에서 중국 드론 관련된 어떤 규제 얘기 때문에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섹터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좀 살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젠 LI 넥스원 또 현대 로템에 있던 수급 자체가 중소형 방산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론과 방산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부분까지 다 올라온 와버렸어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산 또 조선 또 그리고 원전 요쪽은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뭐 주도 섹터를 넘어서서 그냥 시장의 가장 이제 중심축으로서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도 조방원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또 이제 뭐 폴란드 2차 수주 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방산 섹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LI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천군 관련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저는 신고가 흐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최근에 뭐 퍼스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스텍 아예 가격 전략 한번 네. 봐주시죠. 왜냐하면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길게 맞습니다. 보면은. 직전 네, 고점 여기 라인대를 끊으면. 좀 강력하게 좀 돌파를 네. 하면서 이제 매물을 확실하게 좀 소화했고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좀 들어와 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냥 퍼스텍이 국내에서 드론 관련해서는 퍼스텍이 좀 대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 자체를 본다고 했을 때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5,500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구간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드론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결국 드론 관련해서 모든 이젠 어떤 현대전의 어떤 가장 핵심 게임 체인저를 맞죠. 드론이라고 늘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드론 관련된 기술력과 특히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 전투용 드론, 자폭용 드론을 이미 출시한 기업이다 보니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일단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미국장에 사실 지수는 얼마 안 올랐는데 사실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슈들을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리게티 컴퓨팅이 이제 멀티칩 양자 컴퓨팅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30%가 넘게 이제 급등을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게 EQ비트 평균율 기준으로 99.5% 그러니까 오류를 잡는 확률이 100번 해가지고 지금 5번 제하고 99.5%가 오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이제 진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창업주 최대 이제 리게티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한박 웃음을 좀 짓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오늘 온코크로스가 또 양자하고도 이슈가 또 관련이 있어요. 인실리코 메디컬이라는 기업이 실제로 100만 개가 넘는 후보 물질을 이제 그 중에서 적합성이 높은 이제 후보 물질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사람이 하려면 수백 년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AI가 하면은 30분 만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신약 개발 쪽에 양자 쪽까지 이제 이슈가 같이 겹쳐지면
엄청난 이제 파괴력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온코크로스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적응증 확장과 관련해서 AI 이제 적응증 확장, 얘를 투입하죠. 랩터 AI라고 네, 하는 이제 랩터 플랫폼을 또 AI.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또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장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템퍼스 AI가 미국 FDA 승인받았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 예. 슈레딩거도 급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약간 조금 소진되다 보니까 AI 신약 개발 쪽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에 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AI 신약 개발 쪽은 약간은 흐름이 조금 이제 둔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코크로스도 차트 보시면은 고점 대비 거의 40%가 넘게 이제 급락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바닥에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이런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으면서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온코크로스 3빌리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온코크로스를 대표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 오늘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특히 우리가 뭐 존슨앤존슨 실적 좋고 나쁘고 관심 갖는 이유는 결국 렉나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렉나자와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의 매출이 1억 8천만 불을 넘었어요.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2,500억 원 정도 이제 네. 되는 금액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160% 폭증을 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남은 한 발이 더 있다 그랬잖아요. 네. 리브리반트 리브리반트. SC 제형과의 병용요법까지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이제 매출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된다. 최근에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도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확장된 AI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온코크로스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네. 볼게요.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4월, 5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쭉 밀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거래 없이 줄 흘러내리다가 이게 모멘텀이 이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물 실험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AI 신약 개발의 신약입니다. 양자까지도 이제 네. 뭔가 이제 좀 보탬이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파괴력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또 프리마켓에 주가 조금 뜨는데 11,000원 아래에서 일단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지금 가격도 어차피 지금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한 11,000원 정도에 최대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1번 온코크로스입니다. 현재는 이 AI를 적응증 확장이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양자까지 도입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영민 매니저, 네. AI와 양자가 결합되면 네. 이제 불치병은 없습니까? 신약이 뚝딱 나옵니까 네, 이제? 불치병도 없어질 수 있고 특히나 로봇은 이게 엄청난 또 파괴력이 생겨요. 로봇은 산업 현장에 도입될 때 이 네. 로봇의 알고리즘이 수백만 개의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 도입을 할 때 이게 양자 알고리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로봇 쪽도 양자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이 로봇 쪽이 양자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I 그리고 양자 결합의 AI 신약 개발 온코크로스까지 갔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NH. 서클 폭등 맞습니다. 관련해서 NHN KCP를 오늘의 일발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